사진을 찍으러 들어오신 거였어요. 또 2층이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예쁘게 포장해서 8억 5천이면 괜찮죠. 1억 5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보너스로 우리는 월세를 받잖아요. 결론적으로 실제 투자금은 항상 이 투자의 머리를 굴리자. 안녕하세요, 사다라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건물 리모델링 2부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요 끝에 제가 귀신을 봤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 형상의 여자 얼굴이 둥둥 떠다니는 걸 봤다 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급하게 뛰어 올라갔어요. 계단 막 뛰어 올라갔더니 젊은 여자분이 계셨고, 그분도 좀 놀란 눈치였어요. 알고 보니까 준산동에서 일하시는 공인중개사 분이신데 여기 근처에 사셨대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 무슨 건물이 지어질까 궁금했다가 다 지어지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사진을 찍으러 들어오신 거였어요. 건물이 예뻐서 그냥 사진 찍으러 들어오신 거고, 그분이 이제 중개도 열심히 알아봐 주셨고, 뭐 선거 사무실을 2, 3층을 쓴다라고 알아봤다가 결국엔 무사한 됐었지만, 어찌 됐건 그 건물이 예뻐지니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그 와중에 또 2층이 계약이 완료가 됐어요. 보증금 2천에 월세 70만원에 네일샵이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네일샵은 이제 여성 고객분들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건물 외관도 상당히 중요하고 안에 화장실이라든가 인테리어도 중요해요. 원래 리모델링 하기 전에 눈썹 문신하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분은 이제 월세를 60만 원인가에 들었는데 월세를 더 올려서 받을 수 있었죠. 3층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1050에 계약이 됐고요. 오늘 영상의 핵심은 이거예요. 저평가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좋은 입지의 낡은 건물을 매입을 해서 협상력을 이용해서 명도를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높은 월세를 받습니다. 가치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수익형 부동산은 월세로 가치가 측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내가 산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세입자 맞춰놓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단톡방에 띄우거나 부동산 카페에 올리거나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데, 건물은 수익을 내가 주도해서 올릴 수 있다. 즉 시장 흐름이랑 상관없이 내가 주도해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게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거는 8억 5천에 파는 거예요. 8억 5천. 5억 5천에 샀다고 했죠. 왜 8억 5천이냐면 수익률을 3.7%에 팔면은 괜찮은 위치예요. 원래 공실 리스크가 적은 입지가 좋은 데일수록 수익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3.7%면 이 정도면 전 괜찮은 가격이다, 팔릴만한 가격이다 라고 봤고요. 240만 원에 12달을 곱하고 수익률로 나눕니다. 거기에다가 보증금을 더하면은 그게 투자 수익률이 돼요. 투자 수익률 3.7%면 8억 5천 딱 됩니다. 예쁘게 포장해서 8억 5천이면 괜찮죠. 근데 내가 이제 리모델링 드린 것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2년 가지고 있으면 상가는 일반 세율이거든요. 저는 개인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샀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고 세금 내면 내 손에 1억 5천만 원 정도 남습니다. 너무 조금 남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 더블이니까. 자, 보세요. 제가 취득세 3,100만 원 냈고 공사 경비 2천만 원 필요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양도 차익은 3억 원이고 거기다 아까 그 필요 경비 빼고 부부 공동명의 250만 원씩 두 번 빼면 과세 표준이 각각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2년 가지고 있다가 양도세율 내서 팔면은 내가 내는 세금이 총 5,560만 원. 그래서 내 돈에 쥐는 거는 순수익 1억 5천만 원 정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보너스로 우리는 월세를 받잖아요. 월세를 내가 21개월 동안 받는다고 가정하면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매각 차익 1억 5천만 원에다가 월세 5천만 원 하면 2억 원이면 괜찮죠? 네. 근데 투자 수익률을 얘기할 때 중요한 거는 실제 투자금이 얼마가 들었냐가 더 중요해요. 결론적으로 실제 투자금은 8,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8,300만 원을 가지고 2억 원을 수익을 내면은 상당히 괜찮은 투자예요. 요즘 예전에 아파트 투자로 이 정도 수익을 냈었거든요. 요즘에 이런 수익을 내는 아파트나 투자처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거기다가 떨어질 위험성도 거의 없어요. 자,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5억 5천에 샀는데 대출을 4억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매수가 1억 5천만 원이 내 돈이 들었고 중개비랑 취득세가 3,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7개월 무이자 할부로 끊었습니다. 아직도 내고 있어요. 리모델링비가 6,200만 원이 되는데 이게 돈이 한 번에 나가는 게 아니라 10%, 20%씩 조금씩 쪼개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대신에 저는 리모델링을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9천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이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겁니다. 뭐 제 생각에는 담보가 없어도 이건 개인 신용으로 사업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임대 보증금을 나중에 7천만 원을 받는다면 최종적으로 이걸 다 더하고 빼면 8,3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세금 다 내고 연수익률 120%면 진짜 괜찮은 투자예요. 제가 이렇게 좋은 수익률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대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대출도 그렇고 투자금을 줄이는 것도 투자자의 능력입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개인으로 사는 게 낫나요? 법인으로 사는 게 낫나요? 저는 개인으로 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인들한테는 법인으로 사라고 말씀드립니다. 10억이 넘으면은 뭐 대출도 그렇지만 소득세율이라든가 단타 입장에서 법인이 훨씬 나요. 법인은 오늘 샀다 내일 팔아도 22%밖에 안 되거든요. 소득세율도 그 구간이 정해져 있고. 근데 개인의 소득세율은 이 누진세율이라서 엄청 세요. 전 35%까지 가는데.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금액대가 작은 거는 누진세율이 더 유리하거든요. 법인보다. 그래서 저는 이거 5억 5천짜리니까 개인으로 사도 괜찮다라고 해서 개인으로 산 거고, 개인이 사면 장점은 다 내 수입이에요. 다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법인 통장에 있는 걸 함부로 빼면 횡령 배임이죠. 개인으로 사면은 내 바로 수익금 내가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있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3년, 5년, 10년 이렇게 20%인가 30%까지 공제를 해주는데, 뭐 저는 건물을 금방 팔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장기 보유하실 거면은 오히려 개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절차, 이건 다 아파트랑 비슷합니다. 견적 내고 계약하고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설계를 한 다음에 시공하는 거 잘 확인하고 마지막에 이제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잔금을 너무 빨리 주지 마시고 일정 부분 조금 남겨놓고 주세요. 그래야지 좀 다 하고 나서 사후에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당당하게 좀 말할 수 있어요. 돈 다 지불해버리면은 업자분들도 조금 좀 소홀하게 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리모델링 견적 계약. 아파트 리모델링은 조금 다른 게 상가는 상가만 전문으로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건물을 더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뭐 외벽 페인팅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될 거를 커트해 주십니다. 네이버에서 대전 건물 리모델링 업체로 검색을 했더니 딱 한 업체가 나오더라고요. 젊은 분이 하시니까 블로그도 운영하셨던 것 같아요. 시공 사례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전민동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 하셨는데 그분을 만나서 직접 견적을 받았고, 지인분 추천해 주신 2곳도 견적을 받았어요. 총 3곳을 받았는데 금액은 다 비슷했어요. 금액은 다 비슷하니까 이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면 되는데, 아무래도 저는 젊은 분이 좀 마음에 들고 3D 리모델링 해주신 것도 좋았고, 최근 시공 사례도 있고, 또 대전 지역에서 또 열심히 그 리모델링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앞으로 더 이제 사업 파트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했습니다. 디자인 센스도 상당하셨어요. 그래서 요 업체랑 계약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금액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리모델링의 비용을 좀 인정하고 투자를 해야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 싸다고 계약하면은 부실 시공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거를 선별하는 눈도 길러야겠죠. 리모델링 비용 제가 막 어렵게 써놨는데 결론적으로 6,200만 원 들었다고 말씀드렸고, 크게 굵직굵직하게 들어간 게 650만 원, 이거 아시바 설치, 그리고 화장실 700만 원, 샤시가 870만 원, 페인트가 진짜 많이 들었죠. 외부 페인트도 하는데 옥상 방수가 꽤 많이 비싸거든요. 그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비싸게 나왔고, 이게 진짜 많이 들었어요. 출입문, 도어 6개 난간, 금속 공사라고 하는데 출입문도 비싸고 문도 많으니까 비싼 게 당연하죠. 또 요즘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진짜 금속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뭐 청소하는 거 기타 해서 총 6,2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야, 5억 5천짜리 건물에다 무슨 6,200만 원을 바르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성면 철거라든가 옥상 방수 같은 거는 원래는 매도자가 해놨어야 됐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워낙에 건물을 관리를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추가로 들었던 거죠. 그거 빼면은 한 5천만 원이면 했을 거예요. 오늘 영상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제가 하는 투자는 아파트랑 다르게 시장 흐름이 아니고 내 노력으로 수익을 내는 투자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에 가고 있더라도 내 노력으로 건물의 그 가치를 증대시켜서 더 비싸게 파는 그런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능력인 거죠. 내가 명도를 하고 임차인을 내보내고 리모델링을 예쁘게 설계를 한 다음에 높은 월세에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는 게 제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흐름이랑 크게 상관없이 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항상 이 투자의 머리를 굴리자. 아파트만 투자가 아니다. 어떤 게 돈벌이가 있을까? 호시탐탐 길 가다가 보는 거예요. 저기는 왜 건물이 올라가고 있지? 저 땅은 왜 나대지로 났을까? 이런 거 항상 투자의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지방에는 주택 단지인데 빈 땅에다가 그냥 농사를 짓는 경우를 많이 봐요. 제 입장에서는 땅을 놀리고 있는 거니까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보면서 투자의 머리를 굴린다면 그런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쓰거나 아니면 창고로 임대를 하거나 하다못해 내가 단층 상가를 지어서 뭐 편의점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땅을 낭비하고 있는 거 보면 너무 아까워요. 항상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는 머리를 24시간 돌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투자의 머리를 굴려서 다른 곳에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 먼저 선점하셔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까지 사다리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